자, 오늘 이번부터는 그 주택과 세금, 국세청에서 주택과 세금이란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과 세금이란 책자가 발간이 돼서 꽤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정리는 잘 돼 있는데 내용에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을 계속해서 이제 주택과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5월이죠. 바로 이제 다음 달, 이제 5월이면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았는데, 작년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 올해도 이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를 아마 5월에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주택임대와 관련된 세금, 주택과 세금에서 주택임대와 관련된 세금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주택임대와 관련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1장 주택임대소득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특이하게 국세청에서 낸 주택과 세금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세금이 그동안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서적이 있는데, 자, 그러한 서적들이 그렇게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국세청에서 낸 이 주택과 세금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거죠. 자, 세금 관련 책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드문 케이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우 지금 복잡하고 이렇게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국세청에서 집필을 했고, 국세청에서 집필했다는 것은 웬만큼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납세자들이 더 많이 책을 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이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도 이 비슷한 책으로 해서 부동산과 세금이란 책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에서 국세청 발간 책자를 보면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부동산과 세금이란 책을 계속 발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과 세금이란 책을 지금 이 주택과 세금과 유사한 형태의 책자를 발간을 했었는데, 자, 이제 요번에 낸 것은 아예 부동산과 세금이 아닌 부동산을 주택으로 한정을 해서 주택과 세금이란 세금을 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과 세금입니다. 이제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고,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관련해서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에게 보다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세금을 국세청하고 행정안전부가 책으로 내주는 것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아예 간단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해설서가 없어도 누구든지 법조문만 보고 간략하게 세금을 적용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세금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런 책자를 발간을 하게 하고 세무사들이 이런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해서 회피하는, 세금 신고도 하지 않고 상담도 하지 않는 그런 회피하는 세금으로 전락하게 됐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과 세금,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모든 세금을 정리했다고 하니까 자,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하고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작성을 했는데, 자,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와 관련된 임대소득은 이제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 양도와 관련돼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 주체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소득의 창출 주체가 법인이면 법인세를 내는 거고, 개인이다 그러면 소득세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소득세는 바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이 소득세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소득, 연금, 기타, 근로소득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있고, 자, 그러한 종합과세에 사업소득이 있고, 이러한 사업소득은 바로
주택 임대소득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소득과 관련된 소득세는 결국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또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퇴직소득세를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원래 부동산하고 주식이 있었는데 자,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과세 체계가 들어와서 2022년까지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이제 이전 체계가 돼서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자, 행정안전부는 이제 그 지방세에 대한 관련된 취득세, 재산세가 대표적인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서 서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국세청에서 발간한 이 책자가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바로 공신력 때문입니다. 공신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을 적용했을 때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책자를 보고 적용을 했는데 다른 해석을 과세관청에서 한다? 그러면 신의성실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공신력 차원에서 이 책을 많이 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 법령 개정, 뭐 예규 변경 등으로 인해서 추후 적용 규정이 본 책자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안에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예규 등을 충분히 확인하라는 거죠. 자, 이 책만 믿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 책만 믿고 적용했는데 뭐 갑자기 국세청 해석이 변경됐다든지 뭐 갑자기 법령이 변경됐다든지 자, 그랬을 때는 그 변경된 예규, 변경된 법령에 따라서 니네가 확인해서 적용을 해야지 이 책을 믿고 했다고 해서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지는 말라는 거죠. 결국 이 책도 참고사항으로 보고 결론적으로 이 책과 관련 법 예규들을 확인해서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 책자를 뭐 승인 없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무단복제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책자를 해석을 유튜브에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뭐 어차피 제가 이거 유튜브 찍어서 올리는 게 뭐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뭐 제가 복제를 해서 돈을 받고 판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를 뭐 돈 받고 뭐 강의를 한다든지 뭐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뭐 불법 복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이북으로 돼 있는 것을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 다음 달이죠. 이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소득세 신고가 들어가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올해도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선적으로 이제 주택 임대와 관련된 세금을 살펴볼 겁니다. 제3편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3편의 주택 임대와 관련된 세금 세 가지 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소득 계산 방법, 필요경비와 세액 계산, 주택임대소득세 감면 및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선 주택임대소득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자, 추후에 필요경비 세액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 감면 신고 납부를 살펴보고 그 다음 세목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주택임대소득 계산 방법 제1장이죠. 자,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를 적용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돼서 이제 2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그 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과세가 되는데 자, 종합과세,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바로
이자, 배당, 사업소득, 연금, 기타, 근로소득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종합소득세고, 퇴직소득은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둬서 퇴직금을 받았을 때 부과하는 세금을 퇴직소득세라고 얘기를 했고, 양도소득세는 바로 이 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양도소득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원래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으로서 다른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뭐 다른 사업소득, 이 주택임대업 말고 다른 사업소득이라든지 이자, 배당 전부 합산해서 과세를 해야 되지만 이 주택임대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 자, 그러면 종합과세로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고 이 주택임대수익금이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만 따로 떼어내서 14%로 분리과세를 해서 그 14%만 내면 세금이 종결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임대업은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죠. 자, 그래서 주택, 임대주택, 주택임대에 따른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뭐 하면 좋습니다. 하면 기존에 뭐 소득도 파악해 볼 수 있고 소득세 신고할 때뭐 훨씬 더 편하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서 뭐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될, 강제적으로 해야 되냐? 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산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가산세가 있다 그러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산세는 없기 때문에 뭐 사업장 현황 신고는 2월에 해도 좋지만 뭐 안 해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소득세 요약표를 보시죠. 자, 우선 과세 대상자를 보게 되면 이 과세 요건 주택수, 자, 주택수를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주택수는 부부가 가진 주택수를 합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부부가 가진 주택수를 만약에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다. 자, 그러면 2주택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에 해당은 되지만 소득세 산정은 부부 각각 한 채에 대해서 각각 산정해서 각각 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 하나를 가지고 주택 임대를 한다. 원래는 그렇다 그러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국외 소재, 뭐 일본이라든지 뭐 미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료가 발생된다. 자, 그러면 국외 소재 주택 임대료와 공시가격 9억 초과된 그러한 1주택자도 주택 임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나는 전세 살고 뭐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뭐 월세를 줬다. 자, 그러면 공시가격 9억이 안 넘는 9억 이하다 그러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해당이 되지만 공시가격이 올라서 만약에 올해 9억이 초과됐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 한 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월세에 대해서는 결국 2주택자, 2주택 이상인 경우에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택 2개까지는 간주임대료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간주임대료라는 건 무엇이냐? 자, 바로 임대료는 아닌데 임대료로 간주해버린다는 겁니다. 즉, 임대료는 아닌데 임대료로 본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임대보증금만 받은 경우에는 임대료 월세가 없지만 그 임대보증금의 이자, 정사, 법정 이자율을 적용해서 그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하고 임대료로 봐서 주택 임대소득세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3주택 이상, 2개 주택까지는 해당되지 않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간주 임대료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3주택 이상이면서 월세도 받고 임대보증금도 있다. 자, 그러면 월세에 대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같이 합산한 금액을 주택임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간주임대료 계산 산정에 해당되는 이 주택수 3주택 이상일 때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 3주택에 빠지는, 즉 간주임대료 계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데 바로 소형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다. 자, 그러면 소형주택으로 가서 간주임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결국 주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초과하거나 또는 기준시가 2억 초과하는 주택이 3채 이상이다. 자, 그러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자, 이것은 AND로, 오화가 아니라 AND로 묶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임과 동시에 공시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간주임대로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과세 방법은 만약에 주택 임대소득금액, 즉 이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게 2천만 원 초과한다. 자, 그러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종합과세,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가 있고, 자, 분리과세보다 뭐 종합과세로 하는 게 더 세금이 적게 나온다. 자, 그러면 종합과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종합과세 방법, 즉 2천만 원 초과했을 때 다른 소득과 종합 합산해서 과세하는 이 종합과세 계산 방법을 보면 주택임대 수익금액에서 주택임대 필요경비를 빼면 주택임대 소득금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임대소득금액에서 다른 종합소득금액, 즉 이자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 연금 또는 주택임대 외에 다른 사업소득금액이 있으면 자, 그러한 소득금액과 주택임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금액이 산정이 되고, 자, 여기에 인적공제, 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고 여기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이제 결정세액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종합소득세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주택임대 수익금액은 월세와 간주임대료고, 자, 여기서 주택임대 필요경비를 차감을 하면 주택임대 소득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주택임대 필요경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장부 작성, 그러니까 장부를 작성했으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빼주고, 장부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추계신고, 즉 추정해서 계산한다고 해서 경비율을 이용을 해서 빼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경비율이 대략 한 40% 50%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지출 경비가 이 경비율 40% 50%보다 더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둘 중 실제 지출한 거와 이 경비율 중 어떤 게 더 경비가 크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선택해서 경비를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주택임대소득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 다른 소득금액 합산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소득공제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자, 세율 6%에서 45%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적용되고, 여기에 소형임대주택 세액감면 같은 걸 빼면 바로 이제 결정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주택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자, 그랬을 때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것을 말하고, 미등록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수익금액은 월세 플러스 간주임대료가 되는 거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주택은 이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 곱하기 60%가 필요경비고, 자, 여기에 기본공제 400만원을 빼서 14%로 세금이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수익금액의 50%를 빼주고 여기에 200만원을 빼주고 14%를 적용을 해서 결국 14%를 적용해서 소득세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단기임대 4년짜리다 그러면 소형임대주택 세액감면을 산출세액에서 빼줄 수 있는데, 단기 4년은 30%, 장기 8년은 75%입니다. 자, 이 내용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형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바로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해서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 이상 임대한 자에게 30%, 50%를 적용을 세액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임대 개시일 시점에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임대보증금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30% 단기, 75% 장기. 그러니까 하나 주택, 그러니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한 게 하나다. 자, 그러면 단기는 30%, 장기는 75% 적용하는 거고, 만약에 2개 이상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자, 그러면 2개 이상의 주택 임대 등록한 거에 대해서는 단기는 20%, 장기는 50%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고 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즉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바로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거기에 납부세,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도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임대소득세 과세 요건은 바로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1주택자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1주택자는 과세되지 않고, 자, 그런데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공시가 9억 초과되거나 국외소재주택은 과세가 되고, 자, 2주택부터 과세가 되는데 월세는 2주택부터 과세가 되고, 간주임대료는 3주택부터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수 계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주택임대소득세 과세에서 주택수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부는 합산해서 주택수를 산정하는 거고, 그 부부 합산 주택수를 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할지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소득세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것은 부부가 합산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신고 납부, 소득세 산정에서 신고 납부는 부부 각각이 신고 납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택수 계산, 다가구 주택 하나만 갖고 있다. 자,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고 다가구 주택이 공시가격이 9억이 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을 만약에 각 호별로 구분 등기를 했다. 자, 그러면 다세대 주택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분 등기된 각각의 한 개의 호수 주택, 각각의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구분 등기했다 그러면 2개가 넘어서 주택 임대소득으로 과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보통 다가구 주택은 구분 등기를 하지 않고 한 개의 주택에 다가구 주택 하나에 대해서만 등기를 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 한 개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 9억이 넘지 않는다. 자, 그랬을 때는 바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공동소유주택인데, 자,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율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고, 지분율이 같다 그러면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자, 지분율이 같다 하더라도 서로 합의해서 한 사람의 주택으로 봐서 주택 임대 수익을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전세 받은 주택을 다시 전대를 놓던지 또는 전전세를 놓는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 자, 부부 소유, 본인과 배우자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5월에 소득세 신고하는 분부터 바뀌었는데, 자, 2020년부터는 귀속분부터, 즉 다음 달 5월부터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래 지분율이 가장 큰 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데, 자, 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냐? 연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그 임대주택이 9억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바로 그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부부는 합산해서 계산하니까 뭐 특별한 거 없고,
뭐 요거는 뭐 상가주택 같은 경우 당연히 뭐 상가가 크면 주택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거고 뭐 주택이 작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거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별 차이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고액 임대소득을 얻는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수 계산 방식을 계산했는데, 자, 만약에 해당 주택,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임대소득의 수익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 이 600만원은 공동주택의 임대수익금액에서 지분율을 곱한 게 600만원이 넘어간다. 자, 그러면 그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자, 또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0%를 초과해서 지분을 보유한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B는 A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B가 세대를 독립해서 별도 세대로 나가서 B는 살고 있죠. 자, 그런데 A도 하나 주택 갖고 있고 B도 주택 하나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동주택 A와 B가 지분율 6대4로 공동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고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주택인데 자, 원래는 지분율이 가장 큰 60%인 A의 주택으로 봐서 A는 2주택자로 봐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자, B는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 한 개만 가진 걸로 보기 때문에 B는 주택 2에 대해서 주택 2가 공시가격 9억이 넘지 않는다. 그러면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걸로 봐서 B는 임대소득에 대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연간 임대료가 만약에 2,400만 원이다. 자, 2,400만 원이면 매월 24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이 2,400만 원 중 60%는 A에게 1,440만 원이 귀속이 되고 40%인 981만 6천 원은 B에게 귀속이 각각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까지는 지분율이 가장 큰 A의 주택수에 포함돼서 A만 2주택자로 봐서 과세가 되고 B는 주택이 1주택자로 봐서 주택이가 공시가격 9억 이하다 그러면 과세가 되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바뀐 세법으로 인해서 자, B의 이 공동 임대주택을 임대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냐? 임대 수입이 얼마냐? 981만 6천 원입니다. 자, 그러면 B의 연간 임대소득 수입이 공동 임대주택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981만 6천 원이고 이 981만 6천 원은 바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임대수익이 600만 원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B의 주택수에도 포함되어서 B도 임대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즉 6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에서 벌어들인 임대주택 임대수익 금액이 B에게 귀속된 게 6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 600만 원 넘은 이 공동주택 지분율 40% 적게 A보다 적게 지분을 40%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동주택도 B가 소유한 걸로 봐서 주택 2와 이 공동주택을 두 개 주택으로 봐서 B도 이 600만 원 이상 된 981만 6천 원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서 지분율 30% 이상인 경우에 이 지분율 단 1%만 갖고 있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A하고 B가 있습니다. 자, 근데 B는 A의 자녀인데 세대가 독립된 별도 세대 자녀죠. 자, A도 주택 하나 갖고 있고 B도 주택 하나 갖고 있고 이 공동주택이 임대주택인데 자, A의 공동주택 지분율은 60%고 B의 공동주택 지분율은 40%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주택, 임대 주고 있는 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고 자, 지분율이 몇 프로냐면 B는 40%입니다. 지분율이 40%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0억으로서 공시가격 9억 원이 초과됐고 지분율도 40%로서
지분율 30%도 초과됐기 이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 공동주택도 각각 A, B가 소유한 걸로 봐서 B도 이 공동주택을 소유한 주택수로 봐서 결국 B의 주택 2와 공동주택 이 두 개의 주택이 있는 걸로서로 봐서 결국 이 B가 주택 임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바뀐 규정이 있는데, 자, 이 규정이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할 때는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종전까지는 무조건 지분율이 큰 사람은 가져갔고, 뭐 지분율이 동일하다, 그럼 각각 가져갔고, 지분율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한 사람으로 몰아서 주면 그 한 사람 걸로 주택이 귀속되는 걸로 봤었는데, 자, 이제 공동주택이 바뀌어서 지분율이 크더라 하더라도 지분율이 적은 사람의 주택수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게 바로 이 첫 번째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하면서 지분율 30% 이상 갖고 있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도 주택수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공동주택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600만 원, 즉 공동주택을 통해서 공동주택에 벌어들인 소득을 지분율로 산정해서 갖고 온 소득이 600만 원이 넘는다. 자, 그러면 그 공동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을 그 적게 잡은 지분 비율이 적은 자의 주택수에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대를 줬다. 자, 그러면 전대 줬을 때는 이 전대를 준 보증금과 내가 전세를 받기 위해 낸 전세 보증금은 서로 차감해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됐다. 자, 그러면 일시적 2개 주택을 소유한 기간에는 바로 주택 임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 자, 이혼을 했다. 자, 그러면 이혼 전까지 2주택에 해당이 됨으로써 이혼 전까지 2주택에서 월세가 발생됐다. 과세가 되는 거고, 이혼 후에는 바로 각각 1주택으로서 공시가 1억 원, 9억 원이 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혼 후부터 발생된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농어촌 주택, 주택수 판정할 때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판정할 때는 주택수 판정할 때 농어촌 주택 요건이 충족이 되면 농어촌 주택은 제외하지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월세 소득 계산할 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할 때는 농가주택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농촌의 농가주택 한 채와 도시의 1주택을 보유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월세가 발생됐다. 자, 그러면 임대소득으로 봐서 임대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대상이냐? 자, 이 오피스텔이 바로 박쥐 같은 존재인데, 자,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상업용으로 사용하면 상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상가용으로 사용하는지 과세관청이 어떻게 하냐? 자,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자체 내에 화장실과 욕실이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면 주택수로 보기 때문에 내가 주택 하나 갖고 있고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고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자, 그러면 2주택자가 돼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업용으로 사용한다. 자, 그러면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내가 주택 하나 갖고 있고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차인이 사용한다. 자, 그러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내 주택 하나밖에 없고 내 주택이 공시가격 9억 이하다. 자, 그러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상업용으로 쓰는 걸 어떻게 하냐? 자, 바로 임차인이 사업자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이 사업자여야 되고 이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서 이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으로써 임차인이 자 그러한 그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임차인의 소득세 신고 내역이 있어야만 상업용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자, 그 위에는 거의 다 주거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준시가가 만약에 이제 올해 기준시가 공시가가 올라서
올해 공시되는 5월 30일에 공시되는 주택이 9억 원이 초과됐다. 자, 그러면 2021년 과세기간 9억 초과됐기 때문에 올해 2021년 5월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년 2022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할 때 해당 주택에서 발생된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가주택을 형제가 각각 50%씩 적용해 갖고 있을 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여부 및 주택수 계산인데, 자, 만약에 10억 원의 주택이 있습니다. 자, 10억 원의 주택은 9억 공시가 10억 원 주택이 있는데 공시가 10억 원의 주택은 결국 9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고가주택인데, 자, 이것을 형제가 각각 50%씩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각각 50%씩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5억, 5억이기 때문에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냐? 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분으로 갖고 있던 어떤 형태로 갖고 있던 그 주택 자체가 공시가격이 9억이 넘어갔다. 자, 그러면 무조건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 소유한 거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느 한 사람으로 미뤄졌다. 그리고 그 미뤄준 사람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자, 그러면 그 미뤄준 사람의 주택 소유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는 소형주택이 아닌 비소형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해야 과세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자, 이런 경우죠. 바로 자, 100제곱미터 주택 두 채와 자, 소형주택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로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100제곱미터 주택 2개, 소형주택 1개 해서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결국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2개의 주택이기 때문에 이 소형주택을 제외한 100제곱미터 주택 2개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는 계산하지 않고 바로 월세에 대해서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형주택이 아닌 100제곱미터 주택 2개, 소형주택 2채를 보유했다. 합계 4개의 주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소형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 2개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소형주택은 바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택을 100개 갖고 있는데 주택을 100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 98개가 소형주택, 즉 98개가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소형주택이 98개고, 자, 나머지 주택 2개가 기준시가 2억이 초과되거나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한 주택이 2개가 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간주임대로 계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간주임대로가 과세되지 않는 거죠. 자, 왜냐면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3개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간주임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는 소형주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2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했다? 자, 그러면 양도하기 전까지 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또는 기준시가 2억 원을 초과했다? 3주택을 보유하고, 자, 이 주택은 소형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3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 즉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바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자, 한 개의 주택을 양도한 기간 이후부터는 2개의 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그때부터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는 바로 공동사업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봐서 공동사업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각각 3억 원씩 공제를 하는데, 자, 만약에 공동사업장이 부부다. 자, 부부 명의로 여러 개의 공동명의 주택이 있다. 자,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봐서 3억 원만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공동사업을 해서 여러 개의 공동주택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주택의 전세 보증금에서 3억 원을 공제해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부부를 합산해서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합산해서 신고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부부 합산해서 주택수를 판단을 해서 2주택 이상이면 소득세 과세 여부를 따질 때 주택수 판단할 때 부부 합산해서 계산하는 보는 거지. 소득세 신고할 때는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각 별도로 각각 신고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부가 각각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원래 부부가 각각 한 개씩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다 보면 한 개의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9억이 넘지 않는다 그러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자, 부부가 소유한 주택은 합산해서 주택수를 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부가 소유한 주택 각각 한 개씩 소유했으면 두 개의 주택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되는데, 자, 그렇지만 각각 한 개의 주택에서 발생된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자, 2천만 원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초과다. 자, 그러면 다른 종합소득 금액 합산해서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다. 자, 그러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이 분리과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거의 분리과세로 신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2천만 원 초과는 다른 소득 합산해서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는 자,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선택하는데, 자, 대부분 분리과세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적용을 한다는 거죠. 자, 종합 총수익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냐? 바로 월세의 간주임대료를 합산을 하죠. 자, 그리고 난방비, 청소비 등을 별도로 받는다. 자, 그러면 총수익 금액에 합산을 하고 전기료, 수수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1년치에 뭐 몇 년치 임대료를 먼저 받았다. 자, 그러면 그 기간을 월수로 나눠서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한다. 자, 그러면 간주임대료를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고, 다만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동시에 공시가격이 40제곱미터 이하면서 동시에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이다. 자, 그러면 소형주택으로 가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즉, 다음 년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냐? 보증금 등 빼기 3억 원의 적수에서 60%를 곱하고 365분의 1을 해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합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는데, 자, 이 적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바로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보유했다. 자, 그러면 하루하루를 더한 겁니다. 자,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매일매일 더하면 181일이고,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했다. 자, 그러면 365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증금에서 3억 원의 적수를 빼서 그 적수를 곱하고 여기에 60%를 곱하고 365분의 1을 해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면 바로 간주임대료가 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간주임대료 정기예금 이자율이 2021년 귀속은 1.2%, 즉 내년부터는 1.2%고, 자, 그러면 2020년 귀속되는 소득세는 2021년 올해 다음 달 5월에 신고를 하는데, 자, 그때도 1.2%를 적용하냐? 아니라는 거죠. 자, 1.2%는 2021년 귀속이기 때문에 내년에 소득세 신고할 때 적용하는 거고, 자, 그러면 올해 정기예금 이자율은 바로 2000년에 귀속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야 되는데, 2000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얼마냐? 자, 바로 1.8%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이 1.8%를 적용해서 간주임대료를 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20년 귀속, 자, 2020년 1.8%를 곱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신고하는 이 정기예금 이자율의 1.8%를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통해서 보죠. 자, 임대기간은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자, 금융수익은 뭐 없다고 봅니다. 자, 금융수익을 빼주는데 금융수익은 없다고 보고, 자, A의 보증금은 1억 5천, 월세 뭐 100만 원, B주택의 임대보증금 1억, 월세는 없고, C의 3억 5천, 보증금 3억 5천에 월세 130만 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기간은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자, 주거 전용 면적은 다 69, 65, 109기 때문에, 자, 결국 주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이 없기 때문에 바로 3주택 이상이고, 3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결국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준시가는 뭐 4억, 2.5억, 6억이죠. 자, 그러면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냐? 보증금 빼기 3억 원의 적수 곱하기 60% 나누기 365분의 자 1.2%인데 자 올해는 1.8%입니다. 자 여기에 금융수익을 빼주는데 금융수익은 없다고 했죠. 자 그러면 간주임대로 계산한 걸 보면 간주임대로가 108만원, 72만원, 36만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보면 자 A의 주택의 간주임대로는 1억 1.5억 1억 5천, B의 보증금은 1억, C의 보증금은 3억 5천입니다. 자 그래서 임대보증금에서 3억 원을 빼주는데 임대보증금이 가장 큰 것에 대해서 3억 원을 빼줍니다. 자 그래서 3억 5천에서 3억 원을 빼주고 여기에 적수 365를 곱하고 0.6 곱하기 365분에 나눠서 뭐 1.2% 곱하면 336만 원이 간주임대로로 산정이 되는 거고 자 바로 올해는 1.8%를 곱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내년에 적용할 거라고 봐서 1.2%를 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주택 같은 경우는 자 A주택, B주택은 이미 이 3.5억 C주택에서 3억 원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A주택, B주택의 보증금에서는 더 이상 이제 3억 원에 대해서 공제받을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A주택은 1.5억, 1억 5천만 원에 공제받을 게 없기 때문에 0 곱하기 365 곱하기 0.6 해서 108만 원이 산정이 됐고 B주택도 뭐 1억 원에서 공제받을 거 없기 때문에 곱해서 뭐 72만 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A주택 108만 원, B주택 72만 원, C주택 36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A주택의 월세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1200만 원이고 B주택은 월세가 없고 그러면 B주택은 월세 0이고 C주택의 월세는 바로 130만 원이기 때문에 130만 원 곱하기 12 하면 15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주택은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해서 1308만 원이고 B주택은 간주임대료 월세 합계 72만 원, C주택은 간주임대료 36만 원과 월세 1560만 원 또한 1596만 원이죠. 자 그래서 다 더하면 2976만 원의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고 자 이러한 2976만 원의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은 2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되는 거고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주임대로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자 부부 갑과 을이 주택 4채를 단독 및 공동으로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로 계산을 보겠습니다. 자 임대사업 부분에 금융수익이 없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보죠. 자 그러면 A주택에 대해서는 갑이 단독으로 소유를 했고 자 B, C, D 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공동으로 갑과 을이 소유를 했는데 자 B주택은 5대5, C주택은 3대7, D주택은 1대9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B, C, D 주택에 대해서 갑과 을이 부부다. 자 그러면 원래는 B, C 주택 각각 공동주택 각각의 공동주택으로 봐서 공동사업자로 봐서 각각 3억 원씩 빼줄 수가 있는데 갑과 을이 부부다. 자 그러면 이 B, C, D 공동주택은 하나로 봐서 3억 원 한 번만 빼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자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주택 세 채 B, C, D에 대해서는 일거주자로 봐서 간주임대로 계산하고 갑의 단독 소유주택은 A주택 별도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의 주택을 보시면 A주택은 갑이 소유했고 이 갑은 월세 120만원을 받고 12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444만원이고 보증금은 4억입니다. 자 A주택의 보증금은 4억 원이기 때문에
A주택 갑이 소유한 A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를 계산하면 4억 원에서 3억 원을 빼고 적수 365 곱하고 0.6 곱해서 365로 나눠서 1.2로 하면 72만 원이 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A 갑 단독 소유인 A주택의 총 임대 수익 금액은 간주임대로 72만 원과 월세 1,440만 원을 더해서 1,512만 원이 되는 거고 갑 수익 금액은 1,51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갑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을 수익 금액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BCD가 있는데, 자, BCD가 있으면, 자, BCD 전부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BCD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자, BCD가 있고 BCD에서 보증금이 가장 큰 주택이 B주택이고, 자, 그러면 B주택의 보증금 5억 원이기 때문에 이 B주택 5억 원에서 3억 원을 먼저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B주택 5억 원 빼기 3억 원에서 365 곱하고 0.6 곱해서 나누기 365에 1.2 적용하면 144만 원이죠. 자, 이것은 2021년 기준에서 내년 기준으로 한 거고, 자, 올해 산정할 때는 1.8%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설명상 1.2%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C주택은 3천만 원인데 3억 공제받을 거 없으니까 3천만 원 곱하기 365 곱하기 0.6 나누기 365에 1.2 하면 21만 6천 원. 자, 그리고 D주택도 1억 7천만 원에서 3억 공제받을 거 없으니까 1억 7천만 원 곱하기 365 곱하기 0.6에서 365 나와서 1.2%면 122만 4천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의 간주임대료는 144만 원, C의 간주임대료는 21만 6천 원, D의 간주임대료는 122만 4천 원이죠. 자, 그러면 B는 5대5고 C는 갑과 을이 5대5고 C주택은 3대7이고 D주택은 1대9인 거죠. 자, 그리고 C주택에 대해서는 월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주택에 대해서는 월세가 있는데 C주택 월세가 얼마냐? 133만 원, 130만 원이고 13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면 1,56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주택은 144만 원이고 갑과 을이 5대5이기 때문에 갑의 50% 144만 원에 50% 72만 원, 을의 50% 144만 원 곱하기 50%에서 72만 원으로 귀속이 되는 거고, C주택 1586만 원은 3대7이기 때문에 1586만 원 곱하기 30%인 474만 800원은 갑의 수익 금액이고 1581만 6천 원 중에 을 지분율 70%를 곱한 1107만 1200원이 을의 수익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D주택 122만 4천 원 중에 지분율 갑과 을이 1대9이기 때문에 갑의 지분율 10%를 곱해서 12만 2,400원이 갑의 수익 금액이 되는 거고, 자, 을의 수익 금액은 124만 원에 90%를 곱해서 101만 1,6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의 수익 금액을 다 더했더니 2,070만 7,200원이 있고, 갑은 주택임대 수익 금액 2천만 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종합과세로 과세가 되고 갑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합산해서 종합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을은 수익 금액을 다 더해봤더니 1289만 2,800원입니다. 자, 1289만 2,800원이기 때문에 을의 수익 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고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을의 수익 금액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자, 분리과세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분리과세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게 적게 나온다. 자, 그러면 종합과세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자, 다음에 또 주택임대수법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고 추후에 계속 이 국세청에서 발간한 그러니까 주택과 세금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